우리나라 조사의 역사와 국세 행정을 깨닫는 체험형 문화공간.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국세 홍보관은 서울지방국세청 1층에 요즘도 국세청이 개청했던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지정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을 추천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66년에 처음 국세청이 생겼을 때 있는데요. 이 형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젊은 시절에 1970년대에 국세청에 1일 명예서장 하신 적이 있어서 사진이 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이 사진을 잘 못 알아보셔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했던 제도가 한 가지 있는데 혹시 뭔지 아는 분이 계실까요? 여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방을 지금 같이 보관 물건이 있는데 요즘 중고등학생들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어떤 물건인지 이때 주판이 있을 때도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전자계산기가 있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흔한 물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세무조사 요원들이 견금영서 맞아요. 세 글자 다 맞추셨습니다. 이것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세무조사 요원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가 1966년에는 서울에서 개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서대문에 청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안에서 7번 이상을 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종시에 있는데요. 서울지방국세청에 국세 홍보관이 있는 것처럼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옆에는 국세박물관이 있어서 여기보다 규모가 좀 더 크고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세종시 가실 때 있으면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 원조선에서 세종이 있었어요. 네, 비슷한 게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동경문 첩봉이라고 하는데 혹시 실물을 보신 분 있으실까요? 실물은 독립기관 박물관에 있는데 보셨어요? 실물은 이 사진보다 작아가지고 안에 새겨진 그림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학교에서 기사에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그래서 정말 통신화와 가래 때도 크게 형태가 달라지는 않는데요. 보입니다. 그럼 지금 보이는 신라장적이라는 문서는 신라시대의 행정 문서입니다. 빨간색과 하얀색은 내륙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가운데 중심부는. 근데 가운데서 바닷가 쪽으로 이동하는 빨간 회색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반도가 아시다시피 산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김부지구처럼 깨끗하게 담겨있지 않아서 또 태금은 또 쌀이나 곡식이나 특산물이니까 얼마나 무겁고 상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육로로 운반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고려 사람들은 바닷가에 창고를 만들었다가 거기에 한번 모아 좋은 제도가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세금과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쌀이나 물건이나 노동력으로 세금을 냈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돈으로 세금을 내기 시작했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조금 나중일 것 같죠? 지금부터 정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조세의 급납화라고 합니다. 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 대한 제국 시기에 세금과 관련된 유물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한제국 시기에는 울릉도, 독도, 죽사도를 합쳐서 울도군이라고 했는데요. 이 울도군을 다스리는 사람을 울도군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울도군을 어떻게 다스려? 울도군 절목이라고 합니다. 울도군 절목에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외국의 고기잡이 배가 울릉도나 독도에 와서 고기를 잡았을 경우에 반드시 세금을 걷도록 하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막 세금을 걷진 않으니까 울릉도, 독도가 있어서 조선시대의 중요한 세금제도 세 가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교통법 당해군 내시입니다. 이 아까 마지막 숫자가 특산물이라고 했었죠.
나중에 또 특별선 살펴볼 텐데요. 숙종대의 정부도 시행이 되면서 백성들의 세금이 좀 덜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법인데 균형보다도 군대에 가는 것처럼 균형을 줬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나 이런 데 나는 통화로 되는 군포라는 수단을 1년에 조금씩 내는 걸로 대신을 했는데요. 연합 병자호란 이유로 군대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그것을 다시 세우는 데 돈이 많이 드는데 또 백성들은 많이 죽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조직 늘어나면서 실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세금 불안감이 나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는 1년에 2배씩 내던 그거를 세금 불안감에 묶어서 세금 부담을 덜어줬는데요. 그때도 조금 오래가 걸렸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말이 두 마리 들어있는데 한 마리부터 10마리까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관리들은 3마리가 그려진 앞에를 썼고 10마리는 의식을 그 뒤편에 있는 표시판만 갖고 보시면 네, 세금을 걷던 관리들이 신분을 증명하던 그런 표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의 신분이 확인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제표를 착용하고 보통 그러면은 어른들이 조금 대신해주는 수렴천정을 시행하는데 숙종 같은 경우는 14살이었고 직접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민하고 강력한 왕이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왕이었던 숙종이 굉장히 사랑했던 동물이 있었다고 이란의 정답이 있는데 숙종이 다른 동물들을 좋아했지만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조선시대의 진짜였다고 이 노란색을 가진 금송이라는 고양이를 구해가시고 나서 완전히 밥을 안 먹고 한참 있다가 2주쯤 지났을 때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왕인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가 있는데요. 그 숙종과 고양이의 관계에 애니메이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세요. 고양이를 사랑했다의 왕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작아 보이거나 왕권의 정통성 이런 걸 의심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누굴 초상화일까요? 맞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래도 강력한 왕권, 내가 그 강력한 왕권을 이어받은 정통성 있는 왕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여러 장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포함해서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26축 그려진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 불에 타고 저희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복세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물건은 아니고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만드는 금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큰 거북이는 태조 이성계의 금고고요. 옆에 작은 거북이는 세종대왕의 금고인데 이것도 그 조선시대에 강력했던 왕들의 그런 왕권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숙종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 힘썼던 숙종이 백성들의 생활을 위해서 만든 물건들도 있어서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숙종대에 만들어져서 유통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이런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했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리를 완전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좀 가난하고 하다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일반 사람들끼리의 거래에도 도움이 많이 되어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보시고 홍보대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 홍보대사는 아주 강하게 씨와 신혜정 씨입니다.